엄밀히 말하면 손목보다는 손에 증상이 생기는 병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갑자기 생길 리는 없어요. 손목의 이 앞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드려 보는 거예요. 바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뭔가를 고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안녕하세요, 백원장입니다. 오늘은 손목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 손목에 생기는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흔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병은 엄밀히 말하면 손목보다는 손에 증상이 생기는 병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손목 터널이라는 거는 이 손목 쪽에 이렇게 신경과 인대를 보호하기 위한 인대 구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안에 있는 신경과 인대를 원래는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손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손으로 뭔가를 움직이고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비후가 된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신경과 인대가 압박을 받습니다. 손의 그림을 이 정면과 이 단면으로 본 사진인데요. 이 안에 있는 요 신경을 우리가 정중신경이라고 불러요. 이 아래팔 쪽에 있는 신경은 대표적으로 요골, 정중, 척골신경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앙에 있는 이 신경이 보통 자극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손목 터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안에 있는 신경과 인대가 자극을 받으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까지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가? 대부분 손을 많이 써서 생깁니다. 손으로 반복 작업을 하시는 분들, 뭘 꽉 잡고 움직이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증상들이 잘 생기고요.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손으로 뭔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손이 저리다는 거예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지만 실제로 손목이 아프다라기보다는 손이 저리다라고 느끼게 되고요. 엄지, 검지,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까지 저려야 되지만 실제로는 전체가 다 저리다고 느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보통 손이 저린다고 느낀다라면 상당 부분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여기 엄지 손가락 쪽에 있는 근육, 이렇게 근육이 마른다는 거예요. 이 엄지 손가락에 있는 근 위축이 생기는 게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 정도는 뭐 굉장히 심한 거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약간 좀 평평해지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틴넬 검사, 틴넬 테스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손목의 이 앞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드려 보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뒤로 젖힌 상태로 하면 더 효과적이고요. 신경의 주행 방향을 따라서 손이 쫙쫙 저립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가능성을 상당히 의심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팔렌 테스트, 팔렌 검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손을 꺾어 보는 거예요. 손목 터널을 압박해 주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했을 때 증상이 더 유발되는 거를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가장 교과서적이고 정확한 검사는 근전도 검사예요. 근전도 검사상에서 이 정중신경의 압박이 확인이 되면 보통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보통 근전도 검사를 반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대와 신경구조 주변에 이제 주사 치료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요 안으로 주사를 넣어서, 바늘을 넣어서 요 안에다가 약을 이제 뿌려주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면서 증상이 개선이 되죠. 주사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인대로 주사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요 사이로 이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직접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 사이로 넣는 방법도 있어요. 결국은 이 약은 요 안에 전체로 다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직접 두 번째나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주사 치료하는 것보다 세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 사이로 주사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하고요. 실제로 수술도 그쪽으로 합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이제 수술적 치료죠. 수술적 치료는 이 손목 터널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 안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수술이 사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당연하지만 수술하는 것보다 대부분 주사치료로 훨씬 더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다만 주사치료로 해결이 안 된다거나 심한 경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겠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갑자기 급성으로도 올 수 있나요? 급성으로 올 수 있죠. 급성으로 올 수 있는데 어떤 압박이나 이런 인대의 비후,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 갑자기 생길 리는 없어요. 보통 모든 인간의 증상이라는 거는
조금씩 나빠지다가 어느 한순간 임계점을 지나면서 증상이 확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환자분 개개인들이 느끼시기에는 급성으로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만 문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건 대부분 서서히 진행하게 되는 거죠. 많이 심하면 수술을 바로 해야 할 수도 있나요? 바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단 당연하지만 1차적으로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거를 먼저 저는 권하고요, 항상. 실제로 제가 치료할 때도 주사 치료를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술을 첫 번째 선택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어떤 경우에도 권하지 않기는 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회복 기간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2주 정도면 대부분 회복되고요. 보통의 경우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바로 퇴원할 정도의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 수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다만 수술이라는 건 되돌이킬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 마우스 패드나 키보드 쿠션 같은 게 효과가 있나요? 평소에 이제 디자인 작업이라든지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아프다고들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용으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또 마우스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쓰면 손목 움직임이 아무래도 좀 덜해지니까 증상이 좀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잦은 움직임과 많은 활동이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거는 뭐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목 보호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긴 하거든요. 사실 이러한 증상은 만성 증상이잖아요. 증상이 급성으로 같이 생기더라도 이 병 자체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뭔가를 고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덜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덜 움직이기 위해서 보호대를 사용한다 라면은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주 유익하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우리 손목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인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손이 저리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